좀 넘어가서 저기 11쪽에 1.2 돼 있는 거 여기부터 할게. 여기가 좀 중요해. 아까 뭐 하다 보니까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수학 2에서는 곡선하고 그 직선의 위치관계라 해요. 위치관계. 위치관계는 이것도 막 정의되어 있는 말은 아니긴 한데, 대략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거 배워.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라고 위치관계라는 이제 용어가 쓰여지면서 배우거든. 원하고 원이 있는데 직선이란 새끼랑 어떻게 뭐 만나냐, 응? 상대적으로 얘랑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위치관계거든. 그래서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에서는 이렇게 안 만난다랑 한 점에서 만난다 하면서 괄호에다가 접한다 이렇게 써 있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접하는 거랑 같은 얘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의 위치관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배워. 원하고 직선의 위치관계는. 그런데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요 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곡선, 원은 이제 특수한 곡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 가장 특수한 곡선이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곡선하고 커브랑 직선은 어떤 위치관계를 갖습니까? 이거를 이제 규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 볼록성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볼록성에 관해서 아래로 볼록 이것만 이제 알면은 당연히 위로 볼록도 알 수 있는 거라서 나는 이제 설명을 아래로 볼록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할게. 알겠지? 이제 아래로 볼록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곡선이 있어. 곡선 뭐라 fx 그래프 또는 뭐 곡선 fx 이렇게 한다. 곡선이 있는데 얘를 언제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두 점을 잡아. 두 점 PQ? 근데 여기 좌표가 A랑 B야. 이렇다고 해보자. 이러면 언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냐면, 근데 아래로 볼록은 그 어떤 그 수학적인 그 수어를 쓸 때는 항상 그 문법을 맞춰야 돼. 누가, 뭐를, 또는 어디에서, 뭐 하다,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쓰여질 말은 여기가 아래로 볼록하다 이거잖아. 됐어? 이 아래로 볼록이란 말을 쓸 때는, 이제 여기는 곡선이 와야 되고. 됐지? 근데 우리는 이 곡선을 특히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에 해당하는 곡선만 할 거라서 여기에 오는 말은 어디에서야, 어디에서. 그때 여기 이제 구간이 와, 구간. 알겠지? x의 범위. 그래서 곡선 fx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a랑 b, 열린 구간 a, b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말을 할 거야. 저거는 언제 그러는 거냐면 이런 거래. 여기 이 a랑 b 사이에 임의의 점을 잡아. 아무거나 잡더라도 아무거나 잡아도 이 직선보다 이 곡선 친구가 아래에 있으면 곡선 fx가 구간 AB에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 요게 아래로 볼록의 정의야. 약속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래로 볼록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좀 가. 아, 저런 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맞겠구나.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잡아도 아래에 있고, 이렇게 해도 아래에 있고, 이렇게 해도 아래에 있고, 요런 걸 아래로 볼록이라 하재. 납득이 가? 아, 저러면 진짜 아래로 볼록이겠네요. 이해돼,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약속했으면 망하겠지. A랑 B가 여기 똑같이 있는데 딱 요 A, B 얘만 잡아가지고 얘가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를 배제할 수가 없잖아. 이해돼? 얘는 딱 봐도 이거 생긴 게 위로 볼록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그 국어적인 말하고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약속을 해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 구간 내에서 이렇게 곡선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 거래. 이해되니? 알겠어? 이게 정의야. 됐어? 그러니까 요 정의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직선하고 곡선이 누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볼록성에 대한 얘기야. 내 말 이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써먹냐면 아래로 볼록한 애가 이렇게 있대. 아래로 볼록한 애가 있으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직선을 하나 잡으면 항상 직선이 위에 있구나. 곡선보다. 말뜻 그대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그러려면 일단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이해돼? 그래가지고 어떤 걸 이용해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를 밝혀내.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 이렇게. 내 말 이해돼? 근데 이게 내가 찾아보니까 교과서가 9종인가 있어. 교과서가. 출판사마다 9종류가 있다고. 근데 이 아래로 볼록이나 이런 볼록성에 관해서 서술돼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 근데 몇몇은 이해를 할 수 없게 거의 써놓은 데가 몇 군데 있었어.
근데 내가 써놓은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걸로 써놓은 거거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 번만 읽어볼게. 내가 했던 설명이야. 봐봐. 위에 어떤 구간에서 곡선 y fx 위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두 점 PQ로 있는 곡선 부분이 PQ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곡선 얘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한다 하고, 여기 뒤에 말이 중요해. f'x가 증가한다. 이거 내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쓴 거거든. 교과서에 써있는 말 이해돼? f'x가 증가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써있는 말에서 이렇게 텍스트가 써있는데 f'x는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아래로 볼록하다 하고 f'x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이거 f'x가 증가한다는 말은 어떤 위치에 써있는 말인가? 이게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돼? 내가 뭘 묻는 건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생기기로는 이렇게 생긴 걸 텐데 얘의 정의는 이렇게 직선 아래에 얘가 있다 이거라며. 이해돼? 근데 f'x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설명은 돼 있지 않잖아. 그지?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그림에 딱 저렇게 돼 있거든. 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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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지? 근데 f'x가 이제 의미가 기하적으로 보면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근데 이 새끼가 이렇게 호로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뭐 증가하는 것 같아. 호로로로. 근데 이거를 증가한다고 써놨는데 그러면 뭐 받아들이라는 건지 아니면 얘가 얘 아래에 있다라는 이 아래로 볼록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거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건지 둘이가 좀 헷갈린다고. 이해돼? 알겠어? 근데 이 말이 교과서에 따라서는 없는 것도 있더라고. 이 말을 안 써놔. 근데 이 말은 반드시 필요해. 왜냐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판정법 있지, 판정법. 그 아래 써 있는 게 판정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정한다 이 얘기야. 됐어?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다. f2'이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하니까 fx가 아래로 볼록하대. 이렇게 써 있다고. 맞지?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맞아? 2'이 양수면 프라임이 증가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2'이니까 요 프라임의 프라임 친구잖아. 프라임의 도함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얘가 증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오케이. 근데 위에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여기가 되냐 이거야? 내 말 알겠어? 근데 일견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 요렇게 되는 게 아래로 볼록한 건데 내용을 그렇게 정의했는데 그림을 봐라 임마.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 이렇게 증가하잖아 임마. 맞아? 그러니까 뭐 둘이 대충 뭐 같은 거야 막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증명을 하긴 해야 돼. 요 파트는. 이해돼? f'x가 증가하면 fx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고. 근데 교과서는 어떤 정도에서 그냥 써놨다고? f'x가 증가하는 게 그림을 봐라 이거. 응? 아래로 볼록하게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 증명 과정도 내가 아까 그 문제 설명하면서 뭐라 했어? 교과서에 있는 유도 과정, 증명 과정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쓰인다고. 쓰여. 그래서 얘도 쓰인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 오늘은 그냥 시간상 안 할게. 그 문제를 다룰 때 할게. 알겠지? 그래서 교과서에 써 있는 거 정도에서 그냥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아래로 볼록하다는 말하고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말하고 프라임이 증가한다 그 구간에서 이거를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 알겠어? 근데 이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개념 자체로 곡선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주는 거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면 직선이 위에 있고 위로 볼록하면 직선이 아래에 있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거를 좀 혼동하고 잘못 알고 있는 약간 이게 오개념이야 얘들아. 내가 뭔 얘기하려는 거냐면 그러면 곡선하고 곡선은 위치관계가 어떨까? 이제 이 얘기를 해볼 건데 봐봐. 아래로 볼록하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며.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 생겼다며. 그지? 근데 이 새끼를 뭐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뭐 더하기 K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래서 뭘 구하래? 뭐 얘랑 있는데 둘이 한 점에서만 만나는 K 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해돼? 얘가 뭐 x제곱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생긴 거 뭐 있지? 이거를 이차함수로 하고 이거를 그걸로 해야겠다. 이걸로 할게. 이걸로 이렇게 할게. 됐지? 그럼 이거 미안해 이게 막 어디 쓸지는 잘 몰라. 대충 이런 거라고 봐봐. 그러면 이 x랑 빼기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k가 변함에 따라서 얘는 그래프에서 평행 이동하지. y축 방향으로. 그럴 때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알겠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경향이 있냐면 불이기도렵네. 이렇게 접할 때다. 내가 질문을 뭐라고 했지? 얘네 둘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K를 구해라 했지. 근데 저걸 풀 때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접한다라고 해. 맞아 아니야? 이렇게 푼다고. 여기가 뭐 t인데 이렇게 풀잖아.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뭐가 같아? 저 t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고 해서 저렇게 t랑 k에 대한 식을 세워가지고 연립해. 맞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건 잘못된 방법이야. 그냥 뭐가 잘못됐냐면 봐, 내가 질문하기는 얘랑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얘기를 했지.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곡선하고 곡선이 접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곡선이 만나고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식을 쓴 거야. 근데 교과서는 딱 여기까지야. 곡선하고 직선의 위치관계까지만 써 있어. 이해돼? 즉 곡선하고 곡선에 대한 위치관계는 이런 방구도 없다고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없는 거야. 곡선하고 곡선이 접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냐 안 배우냐? 안 배워. 그냥 그 말 자체를 안 배워. 내 말 이해돼? 근데 곡선하고 곡선이 접한다라는 말도 약간 금기어인데 이렇게까지 해버린다고.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라는 게 거기서 만나고 접선이 접한다라는 말로 변환시켜서 푸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개념을 대체 어디서 배웠냐 이거야 내 말은? 내 말 이해돼? 근데 이거는 상당한 그 약간 직관에 호소하기는 해.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생겼고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말이야. 어? 이렇게 뭔가 쭉 만나면은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해돼 안 돼?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얘들아.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짜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날 것 같아 나도. 근데 이렇게 해서 함수값이 같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로 접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취지의 문제가 나와 실제로.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진짜 몰라? 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거 한 번만 써줄게. 이게 그 과정이 좀 생략돼 가지고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 봐봐. 아까 곡선 하나를 y 콜 fx라고 하고 한 놈을 gx라고 할게. 됐지?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방정식 fx dx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를 구하면 되지. 이걸 구하면 그게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방정식의 근에 관해서는 이항하거나 막 똥 싸거나 해도 똑같잖아. 그래서 fx 빼기 gx 이퀄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식을 갖도록 하는 k를 구하면 돼. 내 말 이해돼? 됐어? 그 다음에는 여기 실제로 이제 식을 쓰면은 뭐였지? 더하기 2x? 여기가 뭐였지? 빼기 k는 0. 이제 이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럼 마지막에는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야. 어디로? 곡선 세개로.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두 개는 서로 교환이 되거든. 이걸 언제 배워?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로 배운다고. 뭘로? 2차 방정식의 실근은 그치? 2차 방정식 fx 이퀄 0의 실근 이거랑 y 이퀄 fx랑 x축 이 교점의 x좌표랑 쌤쌤이다. 이걸 배워요. 그치? 그거에 기반하는 거야. 다시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k는 이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를 구하면 되고 이 방정식에 실근 같냐 마냐 있단 거는 어차피 요걸로 생각해도 똑같아. 그 다음에 얘를 실제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같냐 마냐 이런 얘기니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의 활용 내용을 이용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왕창 곡선 2x 빼기 k 이 곡선하고 그지? 다음에 우변의 이 새끼를 그래프로 본다 이거지. 요쪽도 그래프로 보고 요쪽도 그래프로 보고. 됐어? 그래서 얘네 둘이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를 구하면 돼. 그 k를 구하면 그 k가 2k고 그 k가 2k고 그 k가 2k고 그 k가 2k야. 그러니까 너희가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 하는 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요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설명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푸는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 봐봐. 이 문제로 실제로 나와. 몇 번 보냐? 1.11 이거 보면 되겠지, 그지? y 이퀄 x의 16의 그래프랑 y 이퀄 이걸 그냥 할걸. 여기 두 점에서 만난대. 맞아? 상수 A값 구하래. 이해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푼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지? 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 A에 따라서 변하는 뭐 요 친구가 있는데 그래 안 그래? 얘가 두 점 만나려면 접하면 된다.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알겠어?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된다고? 답은 맞아. 근데 뭐라고? 생각이 틀린 거라니까? 예, 소위 얘기해서 이런 게 CR도 안 먹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과정이 중요하니 결과가 중요하니? 결과요. 아, 그래, 결과 중요해. 근데 과정 없는 결과가 없어, 이 세상에는. 알겠지? 결과만 쫓다 보면 이제 지은망 한단 말이야. 과정이 중요해. 알겠어? 그걸 좀 머리에 잘 박아두고 해라. 이렇게 하면 답은 맞아. 근데 예, 올바르게 해결한 게 아니야. 이 올바르지 못하면 어디서 뽀록나? 이게 얘들아, 요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려운 문제 있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에서 요거 하나 잘하나 못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 어려운 문제는 개념이 여러 개 쓰여? 그러겠지? 개념이 여러 개 쓰이고 단계가 많아? 단계가 많겠지? 이해돼? 그럼 여러 개념과 단계가 많은데 개념을 정확히 쓸 줄 모르고 그리고 단계마다 생각이 조금 이상하게 되면 그게 하나로 뭉쳐 있으면은 산으로 가는 거야. 생각이란 게. 그런 차원이야.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로 그렇다고. 아무튼 그냥 정확하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이 문제는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잘 봐라. 내가 아까 설명한 문제는 내가 말을 뭐라고 했어? 저 새끼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를 구하자 했지. 근데 얘는 지금 뭐라 돼 있어? 두 점에서 만난대. 만난다고 돼 있는 거야. 그지? 만난다고 돼 있으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고 준 거야. 그지?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다. 그럼 이때 이제 할 수 있는 변형이 2개가 있거든? 이게 어차피 x가 0이 아닐 거 아니야. 이 방정식에서 이제 x분해로 쓰여 있으니까 애초에 x가 0이 아닌 부분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x를 곱해. 그럼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2개라는 걸 이용해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겁쟁이야, 겁쟁이.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뭔 얘기했어? 우리가 미적분 개념을 배웠잖아. 미적분 개념을 배웠으면 얘를 옮겼을 때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봤을 때 이 새끼 우리 미분하고 뭐하고 막 할 수 있지. 근데 얘는 이제 몫으로 되어 있고 얘는 다항함수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둘이 그냥 얘는 몫으로 되어 있고 얘는 다항함수로 되어 있다 차원의 차이가 아니야. 뭐냐면 지금 A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A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이해돼 안 돼? 여기서 우리가 A가 어떨 때 실근이 2개인가 막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A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좀 껄쩍지근하거든. 그것보다는 A가 여기 들어가서 내가 y = x분의 16 더하기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 = a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봄으로써 이 새끼랑 이 새끼가 2개 만나는 A를 찾는 게 낫겠지. 언제? 얘를 내가 그릴 수만 있으면. 그렇잖아. 근데 나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얘는 미지수다, 미지수. 얘 어떻게 풀어갈지는 미지수야. 이 말 이해하겠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도 몰라. 왜냐면 요 상황은 내가 개념적으로 배운 티피컬한 상황이 아니지. 얘는 티피컬한 건데, 전형적인 건데. 미지수가 여기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내 말 이해돼, 안 돼? 여기가 더 안정적인 선택이다 이거야. 변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요거 = A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해석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 말 이해되지? 네.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